사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프랑스어 정복기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언어는 원칙적으로 정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이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어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가 자유롭다고 생각되어지는 편안한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이런저런 아쉬움들은 당연히 있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가 많이 자유로워지는 어떤 순간을 만났다면 그 언어를 대략 정복했다고 치고요. 오늘은 저의 프랑스어 정복기에 대한 좀 긴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거의 금방 프랑스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프랑스에 가기 전에 일부러 프랑스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너무나도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었지만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공부 방법 때문이라고 이제 믿었었어요.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문법과 단어 위주의 죽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회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널리고 널린 원어민들과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펄펄 살아있는 생활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이제 구사하고 싶었고요.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이제 의심치 않고 그곳 이제 프랑스에 갔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과 단어 위주의 죽은 공부도 나쁘지만 문법과 단어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언어 공부는 회화 공부는 더 나쁘다는 걸요. 그러니까 문법과 단어를 거의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펄펄 살아있는 회화는 뭐 당연히 이제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프랑스어가 늘지 않겠다는 건 불보듯 뻔했고요. 상황상 프랑스 사람과 계속 부딪혔지만 제 프랑스어는 뭐 늘지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늘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간단한 말들은 뭐 당연히 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뭐 절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 이제 살던 때는 그야말로 30년도 더 전이었고요. 주위에는 한국 사람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았던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불편하다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뭐 사실 죽을 맛이었죠.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하루하루가 저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제가 이때 이제 고민이 정말 많았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프랑스어를 공부할 마음의 준비는 확실했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영어 공부식인, 즉 문법과 단어 위주의 공부 방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뭐 결과가 이제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뾰족한 방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국은 영어 공부식으로 돌아가서 일단 문법과 단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법과 단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야, 이거 내 프랑스어를 평생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찜찜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문법과 단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야, 영어만큼만 해도 이제 좋겠다, 하여튼 그런 이제 순간이 찾아왔던 거죠. 근데요, 뭔가 찜찜했던 걱정과는 달리 문법과 단어를 그냥 빡세게 공부했더니 정말 숨통이 이제 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과 단어가 이제 일단 해결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노숙자로 이제 어떤 직살나게 고생을 하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이제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사실 막 맹수들이 들끓는 들판에서 막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벽과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허름한 이제 움막 같은 데로 이제 들어간 기분이 듣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어 때문에 받은 상처로 계속 문법과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회화에만 매달렸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간담이 서늘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법과 단어를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때문에 너무 이제 불편한 삶을 살다 보니까 문법과 단어만을 해서 살짝 숨통이 트이는 상황도 정말 땡큐 베리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문법과 단어를 영어만큼 했더니 숨통은 이제 확실히 이제 트였어요. 뭐 아주 바보로 이제 살지는 않게 된 거죠. 그래도 어른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어른으로서 구사해야 할 프랑스어는 절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도돌이표처럼 영어 때 만났던 벽을 다시 이제 만난 거였어요. 분명히 성장은 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수하지만 실생활에서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는 영어는 절대로,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야, 영어 때도 이제 내가 답을 못 찾았는데 프랑스어라고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본능적인 그 불안감이 사실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요, 영어 때와는 달리 프랑스어는 생존의 이제 문제였거든요. 어떻게든 그 답을 이제 찾아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게 다야. 더 이상의 길은 없어. 영어 때도 여기서 딱 그 멈춰서서 할 수가 없었어. 그냥 프랑스어도 이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찝찝하게 사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 이런 바보 같은 그 생각들이 막 마음속에서 독초처럼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퍼뜩 그런 제가 너무 이제 후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었죠. 넘어지고 깨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뭐든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서 안 돼,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너무 후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을 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단어가 해결이 나면 분명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는 어떤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에서도 영어 사전을 외우려고 시도는 많이 했었어요. 뭐 단어를 다 알면 어떨까 하는 꿈 같은 생각을 이제 한국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늘 실패했었죠.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어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시작을 하고 이제 한동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사전을 외우는 일이 외우면 잊어버리고 다시 외워도 또 잊어버리는 게 이제 그 뭐 단어라는 거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 작업 같더라고요. 뭐 아주 미치겠던 거죠.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면 꼭 될 거라는 뭐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딱히 그것 말고 할 것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묵묵히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꼭 사실이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공부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 야, 사람이 급하면 아무거나 믿는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숫물이 바위를 어떻게 뚫겠어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바위를 뚫을 도구를 마련해야 된다. 뭐 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낙숫물에 희망을 거는 자체가 이제 바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전을 외우는 동안에는 제발 낙숫물이 바위를 뚫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여튼 저는 사전을 통해서 반드시 그 프랑스어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사전을 하다가 숨이 차서 때려치운 적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글들이나 책들을 들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 속에서 더 오래 이제 얘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 실력을 높여보려고도 이제 했죠. 근데 그 사전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단어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방 포기를 하고 사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는 결국 사전을 해결했어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이제 없어졌죠. 저는 그래서 그 후부터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걸 믿고 있어요. 사전을 외우는 일은 딱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일이었어요. 죽어라고 똠방똠방 한 단어 한 단어 쓰고 잊어버리고를 계속했더니 어느 날 진짜 다 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건요. 저는 사전을 외우기 시작할 때 한 3, 4년 잡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6개월 정도에 해결이 났어요. 자, 이게 그 오래전에 외웠던 그 이제 프랑스 사전인데요.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30년도 넘었으니까요. 이렇게 색칠을 이제 하면서 외웠어요. 이렇게. 그 사전 외우기에 이제 구체적인 과정이라든지 6개월 정도에 뚝딱 해결이 났던 이유 같은 것들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사전을 외웠거든요. 야, 사전을 외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세상이 환해졌어요. 신봉사가 눈을 떴어요. 뭐든 술술 읽혀졌어요. 모르는 단어가 없는 세상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황홀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동시에 벼락을 맞았어요. 사전을 외워서 단어가 다 해결이 났는데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당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도 그렇고요. 프랑스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헤맬 때도 늘 마음속에는 사전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만 외우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싹 해결이 날 거라는 어떤 확실한 믿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리기도 당연히 사전을 외우면 같이 해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이제 않았었어요. 근데 막상 사전을 외우고도 들리지가 않는다니. 정말 미치고 환장을 할 노릇이었죠. 부끄러워서 어디다가 얘기도 못할 판이었어요. 사전을 외웠는데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이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그 무능한 사람 같았고요. 바보 같았고, 접신물에 그냥 코로 확 박고 죽어버리고만 싶었다는 거죠. 진심으로요. 근데요,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용기를 내고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때 일단 조상 탓을 좀 했어요. 사전 외우기라는 정말 초유의 강수를 두고도 듣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유전자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조상 탓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그런 부족한 제가 뭐 여전히 부끄럽기는 했지만요. 이건 후진 건 아니잖아요. 전 제 자신이 후진 건 뭐 절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게으르거나 뭐 어떤 비겁해서 생긴 후진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이겨낼 수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프랑스어를 정복하는 일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뭐 사실 제가 안 들린다고는 했지만요. 이미 뭐 먹고 살 만큼은 들리기는 했어요. 정말 매끈하게 듣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꽉 막힌 그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는 거기서 만족하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자. 더 이상 안달복달하지 않기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 후에 살벌한 독서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후진 건 아니니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 전 너무너무 슬펐어요. 전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저는 프랑스어 문법을 본격적으로 학교에 가서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던 상태라 들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우울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제 원래 꿈인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독서를 좀 많이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식의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그 책들인데요. 이렇게. 근데 말하자면 종이는 굉장히 질이 낮고요. 주로 저작권이 필요가 없는 옛날 책들이라서 값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런데 소설, 수필, 철학책들 같은 양질의 그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재밌게 읽었었어요. 아주 푹 빠졌었죠. 그러니까 사전을 다 외워서 단어가 해결이 난 상태에서의 독서는 정말 꿈 같은 세상이더라고요.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끔 이제 한 번씩 막 불쑥 생각이 나서 저를 슬프게도 했지만 술술 넘어가는 독서는 그 모든 시름을 다 잊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독서로 행복하던 몇 달이 이제 지난 어느 날, 어머, 저는 제가 귀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 들리더라고요. 깨끗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이제 하다가 우연히 딸이 보는 그 드라마를 같이 듣다가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죠. 야, 독서를 하면 귀가 열리는구나. 문법과 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문법과 단어를 산더미같이 반복을 해주어야 귀가 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문법과 단어의 산더미 같은 반복에는 독서만한 게 없는 거였고요. 저는 조상님께 사과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제가 사전을 외우고도 들리지가 않은 게 유전자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상 탓을 했었잖아요. 근데 조상님들 탓이 결국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그때 듣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반복이 부족해서 안 들린 거였어요. 죄 없는 조상님들께는 지금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제 사전을 이제 외우고 다 읽혀지는 그런 이제 순간도 좋았지만 제가 다 들었잖아요. 다 이제 들리니까 진짜 더 좋더라고요. 드디어 어른처럼 혹은 인간답게 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삶의 질이 순식간에 폭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때 이제 들린 그 순간에 말하기는 좀 버벅대는 그 상태였었는데요. 말하기가 좀 부족한 건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가 부족하던 괴로움에 비하면 사실 유창하지 못한 말하기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듣기가 되니까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좋아진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듣기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프랑스어 때문에 고민을 하지는 않아도 이제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는 뭐 차차 조금씩 좋아지면 되는 거였고요. 말하기가 이제 부족한 건 뭐 듣기가 안 되는 것처럼 막 미치고 팔짝 뛸 그 정도의 이제 괴로움은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말하기가 또 거짓말처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난 순간이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전도 외우고 귀도 열었지만, 그러니까 살짝 그 말할 때 버벅대던 제가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어느 하루 갑자기 프랑스어를 그냥 술술 하는 순간이 이제 찾아왔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짜릿하고 이제 벅찬 순간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 순간이 이제 그 프랑스어가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정복이 되었다고 느껴지던 그 순간이기도 이제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풀어볼게요. 프랑스어 정복기 2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